안녕하세요.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혹은 이 고등부 내용을 선행을 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 자, 이제 드디어 대수 파트가 끝이 나고 이제 기하 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기하 파트는 대수 파트에 비해서 자, 외워야 될 공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까먹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기하 파트의 기본적인 공식들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다음 내용들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우는 단어는 평면 좌표가 되는데요. 이 좌표 부분은 3학년 2학기 때 주로 많이 배웠던 부분이라서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평면 좌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결의 법칙 책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먼저 다루도록 할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배웠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좌표 평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미 두 점을 잡을게요. 자, 이 점을 자, A라고 잡고 이 점을 B라고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이 위치를 X1, Y1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X2, Y2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요만큼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직각인 표현을 그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 이 L은 여기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피타고라스의 빗변의 제곱은 요만큼의 길이는 x2 빼기 x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높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y2 빼기 y1의 제곱이 될 건데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을 합하면 그 i가 바로 뭐가 되나요? 빗변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i가 바로 뭐예요? 빗변의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고 그러므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루트. 그 다음에 이 i는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보면 밑에 개념 확인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확인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을 보면 수직선, 이번에 있는 좌표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은 5가 되는 거고 B라는 점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큰 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작은 좌표의 길이를 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길이는 7이 될 건데요. 선생님, 저는 만약에 얘네들이 미지수로 되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큰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거나 빼셔도 돼요. 두 개를 빼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무슨 값을 씌워도 된다? 절대값을 씌워도 된다는 거죠. 앞에서 뒤에 거를 뺐을 경우에 여기는 마이너스 7인데 거기에 절대값이 붙으면 그 결과가 여전히 7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아, 나는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두 원이 있다. 점이 있다. x1과 x2 두 점으로 이루어진 거의 거리를 물을 때 x1과 x2 중에 뭐가 더 큰 값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두 점을 어떻게 합니까? 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씌워준다? 절대값을 씌워준다. 이게 바로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것도 참고를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번에는 오늘 배운 내용이죠. 좌표 평면에서 배우는 거네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4, 뭐다? 마이너스 2, 또 한 점 B의 좌표는 1, 2가 되는데요.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거예요. 그때 이 거리는 자, 루트를 씌워줄 거죠. 그쵸? 그때 x2 빼기 x1인 거니까 x2 빼기 x1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가 앞에서 뒤에 거를 빼고 싶으면 y좌표를 뺄 때도 똑같이 규칙에 따라서 앞에서 뒤에 걸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x를 앞에서 뒤에 거 뺐는데 갑자기 y를 뒤에서부터 앞에 걸 뺀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뒤에 거 빼볼게요. 그래서 4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라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i의 길이는 루트 3, 3은 9 더하기 4, 4, 16 해서
루트 25가 되다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뭐가 된다? 5가 된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뒤로 넘겨서 자, 이제 개념 드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개념 체크 부분은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스텝 2번 필수 유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유형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첫 번째 보면 평면 A는 마이너스 2,1이고요. B는 뭐가 될까요? A,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 사이의 거리가 뭐이다?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선분 AB 이렇게 놔볼게요. 선분 AB가 4 루트 2예요. 이럴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분을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때, 자, 여기서 여기 빼볼까요? 뒤에서.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도 루트 있고 여기도 루트 있으니까 저는 이 아이를 둘 다 양변을 제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하면 4, 4, 16, 32는 이해되셨어요? 여기에 주면 A제곱 더하기 몇 A? 4A 더하기 4 더하기 4, 4, 16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아이는 A제곱 더하기 4A 여기가 20이고 이쪽으로 옮겨주면 빼기 12는 0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2, 6, 12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A는 2이거나 또는 A는 뭐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을 물어봤으니까 2하고 마이너스 6을 둘 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대요. 하나의 점은 3,1이다. 그 다음 또 다른 하나의 점은 2,4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C라는 점은요 A, 0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X축 위의 점이네요. 그랬을 때 자, AC의 길이랑 뭐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같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하나는 3,1이고요. 이렇게 잡았고 여기가 A고요. 하나는 2,4입니다. 얘가 B가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AC의 좌표랑 BC의 좌표가 같고 싶다는 얘기는 무엇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여기의 길이가 일단 AC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이렇게 같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는 거니까 무슨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여기 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하고 싶다 같게끔 만들어주자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가 길이를 구하다 보면 이렇게 루트가 생기죠. 그래서 양변을 모두 뭐 해줄까요?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C의 길이를 먼저 구한다고 치면 루트, 전 앞에서 뒤를 뺄게요.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을 루트 씌운 것에 제곱을 해줄 거니까 루트를 아예 없애고 가겠습니다. 자, 루트를 아예 없애고 가면 얘는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은 루트, 왜 또 루트를 자꾸 쓰네요. 그죠? 습관됐죠? 제곱을 했기 때문에 루트는 없애도 되죠? 그 다음에 BC의 길인 거니까 2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4, 4, 16.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 더하기 1인 거니까 10이 될 거고요. 여기는 A제곱 빼기 4A 더하기 뭐다? 20이에요 라고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A제곱하고 A제곱은 없애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2A는 10이다. 그러므로 A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굉장히 가볍게 풀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겨서 똑같아요. 계속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대표 문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두 점. A라는 점의 좌표가 하나는 1,1이고요. B라는 점의 좌표는 3,5다 이렇게 됐어요. 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그랬습니다.
이 X축 위의 점 그랬으니까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가 0인 건 알고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미지수로 A, 0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P의 길이랑 뭐의 길이가 BP의 길이가 같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여기를 제곱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자 AP의 길이를 구한다고 치면 자 여기서 여기 뺄까요? 1-A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BP의 제곱인 거니까 3-A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정리해주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2는 A제곱 빼기 6A 3, 3은 9 더하기 34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자, 이 점의 좌표랑 여기는 없애고 얘를 옮겨주면 4A는 32 고로 A는 뭐가 될 거다? 8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P의 좌표는 8,0이에요 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면 두 점이 있어요. A가 하나는 1,4이고요. B는 3,-1이래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로부터 같은 거리 위에 있는 직선 위의 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 Y는 1,4를 지나가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A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3,-1을 지나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1차 함수 Y는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Y절편 1, X절편 -1이 된 이렇게 된 위의 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I랑 여기랑 여기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싶어요? 똑같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 어딘가에 뭐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 길이가 이렇게 AP랑 뭐의 길이가 BP의 길이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되고 싶어요? 같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위의 점을 P라고 놨을 때 얘를 이제 미지수를 어떻게 둘까 이거인 거죠. 자, 이 I는 여기 함수 위의 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 I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함수 위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나는 X를 A라고 둔다면 Y는 뭐다? A 플러스 1이다 라고 바로 둘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함수 위의 점. 이 I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 능력이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나는 길이가 AP의 길이랑 뭐의 길이가 BP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두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뭐 해주자? 제곱해서 루트 값을 없애줄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AP, 얘가 P니까 여기서 여기 뺄까요?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주면 4 빼기 A 빼기 1인 거니까 3 빼기 A로 암산하겠습니다. 3 빼기 A의 제곱은 그 다음에 B에서 빼볼게요. 자,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빼면 마이너스 2 빼기 A 빼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3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정리할 때 저 보세요, 아가들.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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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은 그냥 소거를 시킬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에 마이너스 2A, 여기는 마이너스 6A, 그 다음 1, 9해서 더하기 10은 여기도 마이너스 6A, 여기는 더하기 뭐예요? 6A가 될 거고요. 여기는 3, 3은 9, 3, 3은 9에서 18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없어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8A는 이걸 넘겨주면 8이 될 거라서 고로 A는 무슨 값이 될 거다?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에서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그림을 이제 대충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자세히 그렸다 그러면 여기 위의 점인 거네.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길이랑 결국 이 길이랑 어떻게 될 거구나, 같아진다는 의미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함수 위의 점이다 라고 할 때 과감하게 미지수로 둘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칠판 정리 잠깐 하고요. 자, 이제 3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부터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을 보면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요?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면 자, A라는 점은 자,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C는
3,8 이렇게 되고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요? 라고 걸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건 이미 3학년 2학기 때 했던 거예요. 일단 세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AB의 길이도 구하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구하고 CA의 길이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의 길이 관계를 통해서 정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일단 AB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자, 루트 x2 빼기 x1 이렇게 해볼까요? 4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니까 4. 그래서 얘는 루트 8이다.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의 길이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빼면은 16, 4의 제곱인 거니까 또 여기도 8에서 4 빼면 4의 제곱인 거니까 16. 그래서 루트 32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CA의 길이도 구해봅시다. 자, C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 빼면 66에 36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면 4 해서 루트 40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성질이 있어요? 이 C의 길이를 제곱한 것이 이것과 이것을 제곱한 것의 합과 어떻습니까? 똑같거든요. 아, 그러면 이 I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가 CA고 여기가 B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루트 40이 될 거고 AB의 길이가 여기가 루트 8 여기가 루트 30이라서 완벽한 직각 삼각형을 이루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직각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뭐예요? 이 C랑 B변과 마주보는 각, 여기가 각 B가 몇 도인? 90도인 뭐이다? 직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혹은 AC를 B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에요. 라고 완전한 형태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가볍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을 보면 자 A가 1,3이다. 그 다음에 B는 뭐다? 4,1이다.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는 1,-1이다.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 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요? 묻는 거니까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 B의 길이부터 구해봅시다. 루트 x2 빼기 x1 9 더하기 y2 빼기 y1 해서 여기는 루트 13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BC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BC의 길이는 자 x2 빼기 x 여기서 여기 뺄게요. 3, 3은 9. 똑같이 앞에서 앞에 빼야 되는 거니까 2의 제곱인 거니까 4라서 여기가 루트 13. 일단 둘의 길이가 굉장히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CA의 길이를 확인을 해보면 루트 CA는 여기서 여기 빼주면 0이죠. 더하기 여기서 여기를 뺀다고 치면 16. 그래서 루트 16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그럼 얘는 C의 길이가 조금 더 기네요. 그쵸? CA고 여기가 B가 되면서 이렇게 BC의 길이랑 AB의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여기는 그렇게 어렵다고 느낄 순 없고 3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면 두 점 A가 있어요. A가 1,2. 그 다음에 B는 자 5,4와 좌표평면 위에 한 점이 있대요. 이 P를 우리가 이제 X, Y 이렇게 놔볼게요. 그랬을 때 자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자 BP의 제곱의 최소값과 자 이것의 최소값과 점 뭐의 좌표?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사실은 뒤에 나오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뒤에 보면 우리가 삼각형의 중선 정리라는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 아이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은 그 아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선 그냥 잠깐 대수적으로 조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는 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식에다가 형광펜 표시하세요. 쫙 하고 형광펜 표시한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자, 제곱의 합을 묻는 문제는 제곱의 합을 물을 때는 이 식 자체를 정리할 때 완전 제곱꼴로 정리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제곱의 합을 물을 때는 완전 제곱꼴로 어떻게 하자, 정리해보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요? 완전 제곱꼴로 정리해보자. 아, 완전 제곱꼴로 정리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AP의 제곱인 거니까 제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라고 둘게요. 여기까지가 AP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BP의 제곱을 알고 싶은 거니까 더하기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라고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자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완전 제곱꼴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문자가 x랑 y 두 개가 존재하죠. 그럼 이 아이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고 아마 뒤에 떨거지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자, 보세요.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 부분을 반드시 뭐로 만들어주고 0으로 되고 이쪽 부분도 반드시 뭐가 될 때, 0이 될 때 0 더하기 0은 이 아이가 무슨 값이 될 거예요? 최소값이 될 거다. 이 컨셉으로 풀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이 아이가 반드시 0 이상이기 때문에 제곱이 된 이 지점이 0이어야지만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여기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리를 잠깐 좀 해볼게요. 이 아이는 이 위에 있는 걸 정리하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5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8y 더하기 16입니다. 이걸 약간 동류형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아이는 x제곱인 거니까 2x제곱 빼기 2x 빼기 10x니까 빼기 12x 상수는 나중에 쓸게요. 더하기 2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y니까 마이너스 12y 그럼 1 더하기 4 5 30 여기는 46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 아이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 요 아이를 자 2로 묶어주면 얘는 x제곱 빼기 6x자. 자 여러분 이제 완전 제곱꼴 정도는 자 x제곱 빼기 mx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뒤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x 부호는 그대로 갖고 오고 이 아이를 2로 나눈 값 있죠? 얘로 이렇게 완전 제곱 처리하세요. 이 아이가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2로 묶어냈다고 치면 x제곱 빼기 6x죠. 그럼 x제곱 빼기 6x면 x 빼기 3의 전체 제곱 일단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상수는 나중에 고려를 해봅시다. 더하기 여기가 2예요. 그럼 얘는 y제곱 빼기 6y죠. 빼기 6y인 거니까 2로 나눈 거니까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라고 일단 쓰자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가 3, 3은 9, 2, 18이라는 상수가 생기고요. 얘도 3, 3은 9, 2, 18이라는 상수가 생겨서 나는 이미 36이라는 상수를 쓴 거예요. 근데 나는 상수가 몇이 되고 싶은 거예요. 46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럼 이 뒤에 더하기 뭐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10을 써주자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아 그래서 자 완전 제곱식으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의 과정에서는 어때요? 계산을 자꾸 중간중간에 생략할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쭉 계속 연습을 해서 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암산을 하고 빠르게 추격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제곱식인 거니까 이 자체가 0이 될 때, 요 아이도 제곱식이니까 이 자체가 0이 될 때, 0 더하기 0 더하기 10인 거니까 이 10에서 무슨 값을 가질 거다? 최소값을 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은 10이 되고요. 그때의 P점의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값은 3, 여기가 0이 되는 Y값이 3 이렇게 되는 거라서 3,3이라는 지점에서 무슨 값을 가질 것이다? 최소값을 가질 것입니다. 라고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일단 4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 아이가 나중에 선생님이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선 정리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거를 좀 더 빠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선분의 내분점과 매분점도 배워야 되는데 잠깐 칠판 정리 다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증명할 땐 조금 복잡한데요. 이것도 증명도 한 번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증명하는 과정을 빈칸 추론 문제로 내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달달달달 외울 건 아니지만, 아, 이 아이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유도됐는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선분점,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수직선 위에서
자, 수직선 위에 점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수직선 위에 점이 A가 있고요. 그 I가 x1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고 x2라는 점의 좌표가 있대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제가 수직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린 상태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렇게 잡을게요. 이런 상태에서 요 점의 좌표가 x1이고 요 점의 좌표가 x2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나는 내분점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지 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자, 내분점에 대해서 구해야지 라는 거야. 그러면 이 내분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 아이를 m 대 n으로 내분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내분점의 좌표를 내가 P라고 놨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서 내분점의 좌표를 P라고 놨다. 근데 이 내분점 P라는 좌표는 이 두 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내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안내자야. 안쪽에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두 선분이 있거든요. 그 두 선분을 m 대 n으로 쪼개는 그 선분 안에 존재하는 점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떤 P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아이는 이 AP 대 BP의 길이가 몇 대 몇이 되고 싶다? m 대 n이 되는 그 점, 이 아이를 선분 AB의 내분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내분점,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는 말의 의미 다시 한번 AP 대 뭐가? BP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에요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이 P점의 좌표를 X라고 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길이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 AP의 길이는 우리가 수직선 위의 점 길이 구하는 공식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X 빼기 X1이다 라고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자, BP의 길이를 잡을 거예요. 여기는 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자 그랬죠. 그래서 X2 빼기 X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아이를 몇 대 몇? m 대 n으로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아이를 내항, 외항으로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항부터 먼저 정리하면 mx2 빼기 mx는 nx 빼기 nx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좌표는 x라는 좌표이기 때문에 x로 묶어낼게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옮길까요? 그럼 mx 더하기 nx인 거니까 m 플러스 nx는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얘는 mx2 더하기 nx1이에요 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x라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된 첫 번째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자, m 플러스 m 대 n으로 나누었다라고 쳤을 때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분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러분 내분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외분점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그때 자, 제가 이 점을 A라고 두고 이 점을 제가 B라고 놔볼게요. 이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X1, 이 점의 좌표를 X2라고 놨을 때 자, 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두 번째 외분점. 자, 똑같이 외분점 이번에는 Q라고 놔볼게요. 외분점 Q라고 둘 건데요. 이 아이가 똑같이 몇 대 몇이냐면 m 대 n 외분점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m 대 n 외분점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A랑 B의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내가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 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자, AQ 대 이 P자리에 Q가 오는 거야. AQ 대 BQ의 길이의 B가 똑같이 몇 대 몇이고 싶어요? m 대 n이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Q라고 했다고 치면 이 좌표를 내가 X라고 놨다고 치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AQ 대 BQ의 길이가 몇 대 몇이 되는 M 대 N이 되는 이 Q의 좌표는 두 선분의 바깥쪽에 존재하죠. 그래서 무슨 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외분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외분점 구하는 공식도 똑같이 할 거예요. AQ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X 빼기 X1 대 BQ의 길이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X 빼기 X2고요. 그 아이가 M 대 N입니다.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자, 외항과 내항으로 묶어주면 MX 빼기 MX2는 NX 빼기 NX1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x로 묶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mx 빼기 nx가 되기 때문에 m-nx는 옮겨주면 mx2 빼기 nx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외분점도 여기다 써줄까요? 그러므로 x는
정리한다고 치면 얘로 모든 항을 나눠주는 거니까 m-n분의 mx2 빼기 nx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구하는 공식이에요?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분점을 구한다고 치면 여기에서 뭐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외분점은 빼기,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내분점이면 더하기, 여기는 뭐가 되는구나? 빼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아이가 바로 뭐인 거야? 수직선 위의 점에서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디 위로 옮겨줄까요? 두 번째 좌표 평면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이다. 자, 좌표 평면 위의 점은 x좌표만 있는 게 아니라 y좌표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좌표 평면 위의 점 x1, y1이라는 것을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점을 x2, 뭐라고 둘까요? y2라고 놔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잡고 여기 위에 점이 a, 여기 위에 점을 b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는 x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y1. 자, 여기는 x2, 여기는 뭘까요? y2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 두 선분, 이 a하고 b를 똑같이 m 대 n으로 뭐 하는 것부터 먼저 따져보자. 내분점부터 먼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내분점 p의 좌표를 알고 싶어요. 똑같이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나눠볼게요 라는 겁니다. 그때 자 볼게요. 이 선분을 이렇게 m 대 n, 자 여기가 m 대 n으로 나누는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뒀을 때 자, 여러분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얘를 이렇게 수직을 만들어 줄게요. 직각삼각형.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잘라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할 때 여기가 m 대 n이면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그대로 몇 대 몇인 걸 확인했죠? m 대 n이다 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길이를 그대로 바꿔서 여기 두 개의 수직선을 옮겨주자 이건 거예요. 수직선을 옮겼을 때 이 아이의 x좌표는 여기가 바로 x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m 대 n이면 똑같이 여기도 몇 대 몇이므로 m 대 n이므로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므로 이 p라는 좌표 중에서 x좌표는 나는 x좌표랑 y좌표를 따로따로 구할 건데 이 x좌표는 x1과 x2가 수직선 위에서 m 대 n으로 내분된 점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구나 라고 처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좌표를 따져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릴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이 똑같이 뭡니까? 닮음이죠. 그러면 여기가 m 대 n이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똑같이 몇 대 몇이에요? m 대 n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n이라고 두고 m이라고 두면 여기가 그대로 m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점의 y좌표는 얘거든요. 여기가 y좌표인 거야. 그랬을 때 요 m 대 n을 그대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m이 되는데 여기 있는 y축도 수직선이죠. 수직선. 하나의 직선이거든요. 이 직선을 y1과 y2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똑같이 뭐 한 점입니까? 내분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y1과 y2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y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이에요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 x 따로 y 따로 수직선 위의 점에 있는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외분점 가볼게요.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y축이라고 둘게요. 그런 상태에서 자, 이 점을 a라고 두고 이 점을 b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1일 거고요. 여기가 y1이겠죠. 여기가 x2고요. 여기가 y2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자, 이 a, b를 m 대 n으로 이 두 번째는 자, 무슨 점을 구하자? 외분점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외분점 q의 좌표를 구하자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랬을 때 이 AB의 바깥선상에 존재해야 돼. 여기에 만약에 이 지점에 Q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어떤 개념이죠? AQ 대 BQ를 똑같이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두겠다라는 거니까 여기를 그대로 M이라고 두고 여기를 그대로 N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해되셨어? 그랬죠? 그랬을 때 요 점 말고 요 점이 Q점이죠. 요 Q점을 그대로 내렸을 때 요것의 X좌표랑 얘기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겼을 때 요쪽에 있는 Y좌표가 어떤 관계식을 가질까요?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거랑 똑같이 직각삼각형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긋고 여기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때요? 여기는 요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죠. 닮음일 때 길이의 비가 n 대 m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n 대 m이면 이쪽과 이쪽도 몇 대 몇이에요? n 대 m이 됩니다.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라고? 그럼 이걸 그대로 옮겨주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구나? m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직선 위에서 y2랑 y1이 m 대 n으로 자, 길이가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외분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의 외분점에 Q의 Y좌표도 똑같이 수직선 위에 좌표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써서 여기는 m-n분의 my2 빼기 ny1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쵸? X좌표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n 대 m 닮음이므로 그쵸?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n 대 이만큼이 뭐가 될 거예요? m이 될 거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 오면 여기가 n이 될 거고 요만큼의 길이가 m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므로 이 x1과 x2 바깥에 있는 이 점은 x1과 x2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므로 똑같이 m 대 n으로 무슨 점이다? 외분하는 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잡고 m-n분의 mx2 빼기 nx1이군요 라고 결과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이 좌표평면 위의 점이 닮음을 통해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나온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공식을 배웠으면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얘를 조금 더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 개념 확인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43쪽에 개념 확인 2번을 보면 자, 좌표가 있습니다. A라는 좌표가 있는데 하나는 2,3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5,1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선분 AB를 2 대 1로 뭐 하고 싶대요? 내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분점 구하고 싶어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공식을 할 때 어떻게 주냐면요. 자, 우리는 이 공식을 알아. 이 공식을 조금 빠르게 풀 때 일단 A랑 B를 먼저 쓰세요. 여기를 2,3, 여기를 5,1이라고 드시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내분점을 이 위에다 쓰세요. 여기 A, B 순서에 맞춰서 2 대 1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분점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랑 외분점 둘 다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내분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점의 좌표를 더할 거예요. n 플러스 n인 거니까. 여기는 p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앞에 있는 아이랑 뒤에 거를 먼저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아이하고 앞에 거를 크로스로 곱할 건데요. 곱할 때 X좌표 알고 싶을 때는 X는 X끼리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Y좌표를 알고 싶을 때는 Y는 Y끼리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분점을 해볼게요. 얘랑 X좌표를 곱하는 거니까 10, 얘랑 X좌표를 곱하는 거니까 2, 그 다음 둘을 더하는 거죠. 그 다음 얘랑 Y좌표를 곱하는 거예요. 얘랑 Y좌표를 곱한다. 이렇게 풀어준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무슨 점 구한다? 내분점이다 라고 둘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 A, B를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3대 2로 외분하고 싶다라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3대 2로 외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일단 3대 2를 쓰세요. 자, 먼저 3대 2를 쓰시고 순서가 A하고 B를 3대 2로 한다 그랬으니까 A라는 점을 먼저 쓸 겁니다. A가 뭐이다? 2,3이다. 그 다음에 B가 뭐다? 5,1이다 라고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아요. 자, 외분도 똑같습니다. 자, 먼저 앞에 거랑 뒤를 먼저 곱하셔야 돼요.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 앞에 거랑 뒤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랑 앞에를 이렇게 되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곱할 거고요. 자, 내분점을 얘들끼리 더했다면 외분점은 뭐 하시면 됩니까? 빼면 된다 이건 거죠. 그래서 얘는 3 빼기 2인 거니까 1분의 x는 x끼리 보세요. 3, 5, 15 빼기 그쵸? 2, 2는 4 x끼리만 보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q점인 거죠. 여기는 y좌표만 3, 1은 3 빼기 여기는 3, 2, 6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외분점 구하는 접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페이지 넘겨서 저기 보면은 원리 알아보기에 내분점, 외분점 공식 유도 과정이 다 되어 있어요. 선생님 자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잠깐 칠판 정리하고 무게중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삼각형의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삼각형을 일단 그려볼게요. 이렇게 잡고 하나의 점이 x1, y1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의 좌표는 x2, y2다. 그 다음 이 시점의 좌표가 x3, y3이다. 이렇게 놔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세 중선의 교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었던 건데요. 자, 세 중선이다. 중선이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가 있을 때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잡아보자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꼭지점과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 이 연결한 아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중선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요 아이가 바로 뭐다? 이게 중선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우리는 이거 알고 있죠. 여기가 만약에 무게중심 G다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라는 정도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적용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는 여기에 있다 중점을 잡을게요. 여기 중점을 제가 이제 M이라고 놔볼게요. 이것의 중점을 M이라고 나면 얘랑 얘랑 길이의 비가 1대1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웠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쓰면 이 BC의 안쪽에 존재하는 아이로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1 더하기 1인 거니까 뭐 분의? 2분의 그쵸? 크로스죠. MX3 더하기 크로스 X2 맞죠? 그 다음에 얘도 Y끼리 하면 Y3 더하기 Y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점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변의 좌표를 구하세요.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좌표를 더한 다음에 뭐로만 나눠주면 돼요.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중점 구하는 공식은 빠르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중선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중선을 이 무게 중심은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이 A랑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인 거야. 2대 1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의 좌표인 거니까 2대 1 이렇게 쓰고 A를 기준으로 먼저 써야 되니까 A가 x1, y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점의 좌표가 2분의 x3 더하기 x2, 2분의 y3 더하기 y2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를 갖고 무게중심의 G의 좌표를 이끌어내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자 2하고 1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더하는 거죠? 내분점 구하는 공식인 거니까 얘는 3분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랑 크로스 이쪽을 먼저 곱할 거고요. 얘랑 어떻게 해요? 이쪽을 곱하시면 되는데 x는 x끼리 y는 y끼리만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얘니까 2랑 얘랑 약분되니까 x3 더하기 x2가 될 거고요. 얘는 1인 거니까 곱하면 그냥 더하기 x1이 되겠구나. 오케이? 그 다음 y도 얘랑 얘랑 곱하면 2랑 2랑 약분되는 거니까 y3 더하기 y2가 될 거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뭐가 될 거다? 더하기 y1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무게중심 구하는 좌표가 나왔습니다. 무게중심은 세 개의 좌표를 모두 어떻게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주자? 3으로 나눠주자. y 좌표도 이 세 개의 좌표를 모두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주자? 3으로 나눠주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익혔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잠깐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 자, 참고. 자, 무게중심의 성질. 무게중심의 성질 혹은 무게중심의 특징을 정도 파악을 해볼 때, 자, 보세요. 여기 점의 좌표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제가 이제 x1, y1이라고 두고 여기가 x2, y2고 여기가 x3, y3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임의의 점 P가 있습니다. 이 임의의 점 P가 있어요. 이 P를 제가 x, y라고 뒀을 때요. 자, 이 아이는 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즉 이 점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었어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이 합에 무슨 값을 구하고 싶냐면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의 안에 있는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를 제곱했어. 근데 그 제곱한 것의 합을 구하고 싶었다? 그랬더니 이 P점의 좌표가 뭐가 생겼는 줄 아세요? 이 P라는 점 P가 바로 그 결과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되더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삼각형 ABC의 뭐가 될 거다?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 참고로 외워두시면 연습할 때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갖고 가볼게요. AP의 길이의 제곱을 먼저 구하면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x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2의 제곱이 됩니다. 이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한다고 치면 x 빼기 x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3의 뭐가 될 거다? 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 때 자 우리가 기억나세요? 앞에서 배웠을 때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꼴로 변형이 된다 그랬어? 완전 제곱꼴. 앞에서 연습했었죠? 자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해야 우리가 구하기가 쉬워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걔를 해볼 때 선생님 이걸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가 x제곱, x제곱, x제곱이 있을 거기 때문에 3x의 제곱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빼기 여기는 2x1의 x, 여기는 2x2의 x, 여기는 2x3의 x가 될 거니까 2로 뽑아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x 이렇게 둘게요. 상수는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y는 y제곱, y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3y제곱에 1차항을 정리해도 똑같죠. 2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제곱 이렇게 둘 거고요. 나중에 뒤에 있는 상수항들을 다 뭉쳐서 k라고 일단 둘게요. 어떤 값이 나올 거니까. 나는 이 아이를 x 따로 y 따로 완전 제곱식을 할 거예요. 그때 일단 3으로 묶어주면 3에 x제곱 빼기 뭐인 거야? 3분의 2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얘의 x 이렇게 된 아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3으로 묶어주면 y제곱 빼기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곱하기 y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k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목적이 완전 제곱꼴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말했죠. 아까쯤에 완전 제곱꼴 얘기할 때 x 앞에 있는 개수를 뭐로 나눠라. 2로 나눠라. 그러면 완전 제곱식 된다 그랬죠. 이렇게 만약에 x제곱 빼기 8x 이렇게 두고 싶다. 그럼 얘는 x, 얘를 2로 나눈 것에 이렇게 그냥 표시하라 그랬단 말이야. 뒤에 떨거지는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자, 요 i는 3에 x 빼기 3분의 2인 거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전체 제곱으로 두고요. 나중에 상수는 여기 블라블라 되어서 섞을게요.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3에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y 빼기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전체 제곱이 되고 뒤에 어떤 상수항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수항 나오고 이 k를 더해서 어떤 i의 L값으로 두겠습니다.
나는 최소값이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값이 어디서 나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봤더니 최소값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이 제곱식 안이 뭐가 될 때 0이 되는 지점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0이 되는 x값이 결국 뭐였다는 걸 알게 돼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y도 똑같이 뭐였다.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결국 삼각형에 뭐가 맞았구나, 무게중심이 맞았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하고 무게중심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까지 살펴봤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자, 여러분 문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는 무게중심에 대한 거 끝났고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유형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이 있어요. A라는 아이가 6, 뭐이고 마이너스 4이고 B라는 아이가 1,1이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하고 2대 3으로 외분하고 그러면 하나 차례차례 해볼게요. 2대 3 이렇게 쓰는 거죠. 이왕이면 쓸 때 위에다 쓰는 게 좋겠죠. 그쵸? 선생님이 연습한 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 아이를 2대 3 이렇게 쓸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P점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점은 내분점인 거니까 일단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건 맞지만 더하셔라 이거죠? 그러면 자, 얘는 2 더하기 3인 거니까 5고요. x는 x끼리 2 곱하기 1인 거니까 2, 3, 6, 18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쵸? 2 곱하기 1 빼기 3, 4, 12 왜냐면 더한 건데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라서요. 그러면 이 아이는 5분의 20인 거니까 4, 얘는 5분의 마이너스인 거니까 2 이렇게 내분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외분점 구해보도록 할게요. 외분점은 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빼야 되겠죠? 그러면 2에 빼기 3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곱하는 건 맞지만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18. 여기도 2하고 1하고 해주는 거니까 2 빼기 3, 4, 10인 거니까 더하기로 바뀌게 되겠네요. 이 되셨죠? 그러면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6인 거니까 16, 얘는 14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4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PQ의 중점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점은 뭐분의 2분의 그쵸? 중점은 2분의 두 좌표를 더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4하고 16을 더했더니 2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16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0,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10, 마이너스 8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2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두 점이 있어요. 자, A라는 점은 자, 0,2다. 자, 이렇게 되고요. B점의 좌표는 6, 마이너스 2다. 이것에 대해서 선분 A, B를 T, 1-T로 내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위에 쓰세요. T 대 1-T 이렇게 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둘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X랑 Y 둘을 일단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할 거죠. 그쵸? 그러면 X좌표는 X좌표끼리 보면 T 곱하기 6인 거니까 6T. X는 X끼리인데 1 빼기 T랑 0은 0인 거니까 그대로 0. 그쵸? Y는 Y끼리 볼게. T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T 더하기 2하고 1 빼기 T를 곱하는 거니까 2 빼기 2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내분점의 좌표인데 얘는 6T, 마이너스 4T 더하기 2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 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다? 1사분면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아, 얘가 1사분면 그럼 얘도 뿌리고 얘도 뭐겠구나. 뿌리겠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6T가 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4T 더하기 2도 0보다 크고 싶어요.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T는 0보다 크다. 4T는 2보다 작은 거니까 T는 뭐보다?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라 그러므로 T 값은 0보다 크면서 뭐보다?
2분의 1보다는 작고 싶어요 라고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뒤로 넘겨서 몇 번?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자, 밑에다 쓸까요? 정리하고 지우고 씁시다. 자, 3번에 보면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을 보면 세 점이 있어요. A가 있고요. 이 A라는 점의 좌표는 A, -2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는 4,6이다.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가 3,8이에요. 이렇게 도져 있어요. 그쵸?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A, B, C의 무슨 중심을 알고 싶다. 무게중심의 좌표.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뭐다? 2,3이에요 라고 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러면 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3분의 자, 좌표를 다 더할 거예요. A, 3인 거니까 A 더하기 7. 좌표를 다 더할 거예요. -2 더 6인 4니까 12 이렇게 되겠네요. A, 4,B였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쵸? 이렇게 잡힌 거죠? 그러면은 6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뭐가 될 거다? 6 더하기 B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2,3하고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는 A 값하고 B 값을 구하셔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식에 적용만 하시면 되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를 보면 이 아이는 A라는 점의 좌표가 6,-2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3,6이었다.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6,1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 A, B, B, C, C의 중점을 잡았대요. 자, 이렇게 잡을게요. 자, 여기가 A, B, C다. 오케이? 그랬을 때 A, B의 중점을 M이라고 놔볼게요. 아, D군요. 여기의 중점을 D라고 두고 B, C의 중점을 E, C, A의 중점을 F라고 놨을 때 이 D, E, F의 무슨 중심? 무게중심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나는 D점의 좌표부터 구해볼게요. 자, D점의 좌표는 A, B의 중점이죠. 그럼 중점인 거니까 2분의 2를 더하면 9, 그쵸? 2를 더하면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2부터 구해볼까요? 이 점의 좌표는 BC의 중점인 거니까 또 똑같이 2분의 얘랑 더하면 -3이고요. 여기랑 더하면 7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F점의 좌표를 확인하면 2를 또 더하는 것 다음에 2분의 그럼 F점의 좌표는 H인 거니까 얘랑 더하면 0, 얘랑 더하면 -1이 될 거예요. 근데 이 DF에 나는 뭐를 알고 싶다? 무게중심을 알고 싶다라는 거니까 좌표를 모두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9 빼기 2분의 3 하고 0인 거니까 2분의 6이거든요. 그러면 3이죠. 그럼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3, 오케이? 여기도 더해볼까요? 여기는 2분의 11에다가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0. 그럼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3분의 5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3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는데요. 자, 근데 나는 그냥 A, B, C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좀 파악을 좀 해볼게요. 얘는 6, 3, -6인 거니까 3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쵸? 더해볼까요? -6, 1인 거니까 뭐가 돼요? -2, 3분의 뭐가 됩니까? 5가 돼서, 그냥 DEF의 넓이를 구하나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나 어떻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 밑에다가 참고 표시하고 잠깐 써놓도록 할게요. 만약에 원래 주어진 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ABC다 라고 했다고 칠게요. 오케이? 이 ABC의 무게중심이 있어요. 이 I를, 이 AB의 길이를 내가 M 대 N으로 쪼갰어. 여기를 M 대 N으로 쪼갠 이 점의 좌표를 D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똑같아. BC의 길이도 똑같은 비율로 M 대 N으로 쪼갠 요 점의 좌표를 E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CA의 길이도 똑같이 몇 대 몇, M 대 N 똑같은 길이비로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DEF 이렇게 둘게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 DEF의 이 무게중심하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무조건 일치합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
자, 삼각형 DEF의 뭐가? 무게중심은 무조건 뭐 하게 되어 있다? 일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M대안 1대1로 내분했고 여기도 1대1로 내분했고 여기도 1대1 똑같은 비율로 내분했거든요. 그래서 이 DEF의 무게중심하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를 2대1,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도 무조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했을 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참고로 알아두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자, 사각형의 중점의 활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잠깐 지울게요. 자, 4-1번을 보면 자, 4점 A가 4,6이다.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2,0이다.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6,-2다. 그 다음에 D점의 좌표가 X, Y다. 이렇게 뒀대요.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에서 D의 좌표를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 을 두고요. 예쁘게 좌표평면에 둘 필요 없어요. 그냥 A, B, C, D 이런 식으로 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아이가 4,6, 요 아이가 2,0, 여기가 6,-2, 여기를 X, Y 이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얘가 평행사변형이래요. 자, 여러분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한다? 이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어요.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길이가 같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까라고 얘기하면 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어떻다? 일치한다라는 걸로 풀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자, AC의 중점부터 구하면 자, 2분의 두 좌표를 더하는 거죠. 4 더하기 6인 거니까 얘는 10이 될 거고요. 여긴 6 빼기 2인 거니까 4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점의 좌표랑 그 다음에 BD의 중점의 좌표랑 똑같다라는 걸로 풀자는 얘기예요. 그럼 중점은 똑같이 2 할 거고요. BD의 좌표는 뭐야? 2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뭐예요? Y 좌표는 이렇게 될 거란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결국 2 플러스 X는 10, 그 다음에 Y는 뭐가 될 거다? 4가 될 거예요 라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점 A가 A,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고요. B는 2,6이 되고요. C는 6,4이고요. D는 B, 0이래요. 이렇게 된 아이가 있대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 아이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말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똑같아요. 얘도 그냥 그림을 그릴게요. 제가 그냥 막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다. 말은 뭐래요? 그러면 여기가 A, 2, B가 2,6, C가 6,4, D가 B, 0 이런 애예요. 자, 그러면 말은 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두 대각선끼리 2등분 되고 심지어 수직도 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단원을 배우게 되면 이 수직 조건을 갖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수직 조건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 한다는 거랑 길이가 어떻다라는 거. 서로 모두 어떻다, 같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중점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AC의 중점은 2분의 6 플러스 A고요. 그 다음에 2분의 4 플러스 2. 이게 이제 중점이에요. AC의 중점. 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똑같기 때문에 2분의 2 플러스 B, 2분의 뭐예요? 6 플러스 0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특징 하나는 A 플러스 6은 2 플러스 B이므로 여기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예요 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로 풀어봅시다. 그래서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 볼까 해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루트 자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 4, 16은 자, 루트 자, 뭐예요? 이 BC의 길이가 같다는 걸로 합시다. 6 빼기 2인 거니까 4, 4, 16 더하기 4 빼기 6인 거니까 2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6은 여기는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A 빼기 2의 제곱은 뭐다? 4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 A 빼기 2가 2가 될 수도 있고요. A 빼기 2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선 A가 4이거나 A가 0인데 문제 조건에 자, A가 양수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4만 낼 거고요. 여기를 4를 집어넣으면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8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둔 상태에서 A랑 B 값을 모두 구해봤습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기면 이제 유형들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평면좌표를 모두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평면좌표는 외워야 될 공식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거를 잘 접목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시험에서 여기 단원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문제를 반드시 얻어서 내 점수로 만들어내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공식 철저하게 암기하셔서 완벽하게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